며느리, 밥 아직이야? 우리 배고픈데. 어머님, 지금 10시예요. 제가 새벽 6시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밥은 다 됐냐고. 빨리 차려. 며느리, 밥 아직이야? 우리 배고픈데. 어머님, 지금 10시예요. 제가 새벽 6시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밥은 다 됐냐고. 빨리 차려. 형님, 국 좀 더 끓여요. 이거 싱거워서 못 먹겠어. 네. 과당. 그 순간 며느리의 손에 쥐어져 있던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떨어진 것이 아니라 던져진 것이었습니다. 명절 아침 10시 부엌에서 터져나온 금속성 소리와 함께 5년간 참아왔던 며느리의 인내심도 함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댁 식구들은 평생 잊지 못할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5년 전 한 여자가 명절 지옥의 시작을 경험하던 날부터 시작됩니다. 이수지는 31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중견 광고회사 브릿지 마케팅에서 과장으로 일하던 그녀는 능력을 인정받는 커리어우먼이었습니다. 그녀가 남편 강태준을 만난 것은 회사 프로젝트를 통해서였습니다. 태준은 성실하고 다정한 남자였고 두 사람은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 수지는 설레는 마음으로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태준은 미리 말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명절 음식 준비를 중요하게 여기니 일찍 가서 도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명절 전날 저녁 수진과 태준은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차가운 표정으로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간단한 인사 후 순자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음식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며느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음식 준비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혼자 하라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첫 명절이었기에 수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수지는 알람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니 시어머니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에게 오늘 준비할 음식 목록을 건넸습니다. A 사용지 한 장 가득 빼곡히 적힌 음식 이름들을 보며 수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전 12가지, 나물 8가지, 탕 3가지, 찜 2가지, 그리고 각종 부침개와 튀김까지. 도대체 몇 명이 먹는 음식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몇 분이나 오시느냐고 말입니다. 순자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20명 정도 온다고 우리 집안은 원래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순자에게 함께 준비하면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은 나이가 많아서 힘들다고 며느리가 젊으니 혼자 해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수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혼자서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라는 것인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한 꼴을 보일 수 없었고 시어머니에게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진의 몸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서 요리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다리는 후들거렸고 손은 칼질과 뜨거운 기름에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아침 9시가 되자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시누이 부부, 시동생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부엌으로 와서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TV를 켜고 소파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10시가 되자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차갑게 물었습니다. 밥은 언제 차려? 다들 배고프다는데. 수진은 황당했습니다. 자신은 4시간째 쉬지 않고 요리를 하고 있었고 시댁 식구들은 이제야 일어나서 밥을 달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참았습니다. 첫 명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거의 다 됐어요. 하지만 순자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냐고 다른 집 며느리들은 벌써 다 차렸을 거라고 구박했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더 빠르게 음식을 완성했습니다. 정오가 되어서야 상차림이 끝났습니다.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준비한 음식들이 상위에 가득 차려졌습니다. 수지는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맛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간이 안 맞다. 이건 너무 짜다. 저건 너무 싱겁다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순자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요리 연습을 더 해야겠네. 수진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식사 내내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자신은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말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싱크대 물에 눈물이 섞였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명절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다음에는 함께 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원래 명절이 그런 거라고, 모든 집이 다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씁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첫 명절 이후 수진의 삶은 변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추석, 설날, 심지어 시어머니 생신까지 수진은 혼자서 모든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명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은 새벽 6시에 일어나 부엌에 섰고 시댁 식구들은 10시가 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물었습니다. 밥 아직이야? 수진은 이번에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왜 자신만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하는지,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명절, 수지는 시누이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함께 음식을 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언니, 나는 요리 못해. 그리고 나는 손님이잖아. 명절에는 쉬어야지. 수지는 황당했습니다. 시누이도 이 집 딸인데 왜 손님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명절, 수지는 남편에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준비하자고, 자신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태주는 처음으로 아내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자신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들이 부엌 일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그건 며느리의 일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태주는 어머니의 반대에 결국 물러섰고 수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명절 즈음 수지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명절 준비와 육아, 그리고 회사 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며느리가 회사를 그만두자 더욱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는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시댁에 자주 와서 집안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수진의 몸은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왔고 손목 터널증 후군이 생겼고 만성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의 고통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결혼 5년 차의 5번째 설날이었습니다. 수지는 이번에도 새벽 6시에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 6시 수지는 부엌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준비해야 할 음식 목록을 바라봤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A 사용지 가득 빼곡한 음식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 나물, 탕, 찜, 구이, 튀김. 끝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쉬며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능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능숙해졌다고 해서 덜 힘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계처럼 움직이는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칼을 들고 물을 썰면서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왜 자신만 이렇게 해야 하는지, 왜 명절이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말입니다. 다른 집도 다 이런가? 아니면 우리 집만 이런 건가? 수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7시가 되었습니다. 수지는 이미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튀어 손등에 화상을 입었지만 수지는 계속 일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수진의 허리는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서 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수지는 진통제를 2알 먹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9시가 되자 위층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일어나는 소리였습니다. 수지는 기대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내려와서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곧 무너졌습니다. 일어난 사람은 시아버지였고 그는 거실로 가서 TV를 켰습니다. 부엌을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9시 반 시누이 가족이 일어났습니다. 그들도 거실로 나와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는 부엌 쪽을 보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고생하시네. 우리는 나중에 일어나길 잘했어. 그 말이 수진의 귀에 들렸습니다. 수진은 칼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참을 수 있었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순자가 일어났습니다. 순자는 느긋하게 세수를 하고 로션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TV를 보다가 마침내 부엌으로 걸어왔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4시간째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부엌 입구에 서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며느리, 밥 아직이야? 우리 배고픈데. 그 순간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을 물어본 것처럼 말입니다. 수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10시예요. 제가 새벽 6시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순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서 밥은 다 됐냐고. 빨리 차려. 수진의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5년 동안 쌓였던 분노, 억울함, 서러움이 한꺼번에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순자는 부엌을 나가려다가 냄비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국 간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해봐.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순자가 거실로 나가자 수지는 국을 맛봤습니다. 간은 완벽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순자의 말대로 국에 소금을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요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10시 30분 시동생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음료수를 꺼내 마셨습니다. 수진을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가족이 아닌가? 왜 아무도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가? 왜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이 구는가? 11시가 되자 드디어 남편 태준이 일어났습니다. 태준은 부엌으로 와서 아내를 봤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태준은 아내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신우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냄비 뚜껑을 열어 국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형님, 국 좀 더 끓여요. 이거 싱거워서 못 먹겠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수진의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네. 수진은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국자를 향해 뻗어지고 있었습니다. 국자를 잡은 수진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신우이는 수진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지 못하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만든 국 맛없더라. 싱겁기만 하고. 그 말이 부엌까지 들렸습니다. 수진의 손은 더욱 세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수진의 입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하. 비정상적인 웃음이었습니다. 태주는 놀라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괜찮아? 하지만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쥐고 있던 국자를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이 국자로 수백 번 국을 끓였습니다. 5년 동안 이 국자로 시댁 식구들을 먹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콰당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떨어진 것이 아니라 던져진 것이었습니다. 금속성의 날카로운 소리가 부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국자가 떨어진 바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실의 시댁 식구들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왜 그래? 태준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남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파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이상한 눈빛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며느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국자를 던져? 수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던졌습니다. 제가 던졌어요. 순자는 화가 났습니다. 정신이 나갔어? 명절 아침에 무슨 짓이야? 하지만 수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삼켰던 말들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순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해? 빨리 음식이나 마저. 11시입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거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새벽 6시부터 지금까지 5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앉지 않고 요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10시에 일어나셔서
밥 아직이냐고 물으셨죠. 순자는 입을 열려 했지만 수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제가 끓인 국이 싱겁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국은 어머님이 짜다고 하셔서 이미 한 번 다시 끓인 국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만족하시는 겁니까? 시누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언니, 나는 그냥이요? 수지는 시누이를 바라봤습니다. 매번 그냥이었습니다. 이거 싱겁다, 저거 짜다, 이건 맛없다, 저건 너무 많다. 5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맛있다,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배고프고, 저도 피곤하고, 저도 쉬고 싶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단 한 번도 명절에 제대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식사하는 동안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시중을 들어야 했으니까요. 태준이 아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수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화가 나는 건 여러분 모두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죠?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때도.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 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리고 설사 어머님 때가 그랬다고 해도 그게 옳은 건 아닙니다. 잘못된 관습은 바뀌어야 합니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지는 한 번도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순종적이고 조용했던 며느리가 폭발한 것입니다. 수지는 앞치마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순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지금 무슨 소리야?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수지는 앞치마를 부엌 바닥에 던졌습니다. 5년 동안 저 혼자 모든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세요. 아니면 함께 하세요. 저는 더 이상 혼자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수진의 선언 후 거실은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반항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수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 집안의 일원입니다. 하지만 5년 동안 저는 하인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그래도 명절인데 명절이라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명절은 가족이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명절은 지옥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그 대가로 받는 건 불평뿐입니다. 시누이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한 적은 있습니다. 수지는 시누이를 바라봤습니다. 작년 추석, 시누이는 제가 만든 전을 보고 이게 뭐예요? 강아지 밥이에요? 라고 하셨죠. 그리고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우리 형수 요리 진짜 못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 들었습니다. 시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농담이었어요. 농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상처가 됐습니다. 수지는 모든 시댁 식구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를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명절 음식을 만드는 기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태준이 다급하게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진정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하지만 수지는 남편을 밀쳐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5년 동안 당신은 단 한 번도 저를 제대로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동생이 저를 무시해도 당신은 그저 조용히 있었어요. 태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있었죠. 아내의 편도 어머니의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가장 비겁한 태도라는 걸 아세요?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의 말이 가슴에 꽂혔기 때문입니다. 수진은 거실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음식은 어떡하고? 수진은 현관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부엌에 반쯤 완성된 음식들이 있습니다. 마저 하시든지 배달 음식을 시키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당장 돌아와. 하지만 수지는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슬리퍼를 질질 끌며 걸어갔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였지만 수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집을 나선 수지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지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의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화가 왔지만 수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끝내야 할까? 수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집을 나간 후 시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화가 난 표정으로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준혁아, 당장 내 마누라 데려와. 하지만 태주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럼 찾아가. 어떻게 며느리가 명절에 집을 나가는 거야.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은 처음이야. 태주는 외투를 입고 아내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근처 카페와 공원을 돌아다녔지만 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집에 남은 시댁 식구들은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반쯤 완성된 음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전, 아직 끓고 있는 국, 손질되지 않은 재료들. 순자는 며느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었는지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부엌은 전쟁터처럼 어질러져 있었고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마저 할까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야지. 손님들이 곧 올 텐데. 3명의 여자들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 신우이, 그리고 신우이의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고기는 뭐 하려던 거예요? 이 나물은 양념을 해야 하나? 이전은 다 부친 건가? 혼란스러운 목소리들이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요리를 하지 않던 그들은 간단한 음식 하나 완성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전은 타버렸고 국은 너무 짜졌고 나물은 양념이 안 맞았습니다. 순자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 신우이도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수가 매번 혼자서 이 모든 걸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정오가 되었고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아직 반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황급히 치킨과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친척들은 음식이 배달 음식인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순자 씨 웬일이야? 항상 이렇게 푸짐하게 차렸잖아. 순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친척들은 의아해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명절의 따뜻한 느낌은 전혀 없었고 모두가 불편해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태준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수진을 찾지 못했습니다. 태준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계속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진은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돌아갔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며느리가 한 말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가족입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돌이켜봤습니다. 정말로 수진을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나? 아니면 그저 집안일을 하는 사람으로만 여겼나? 순자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은 명백했습니다. 수진은 친정집에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한참을 울다가 결국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며 즉시 딸을 데리러 왔고 수진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딸의 얘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너를 그렇게 대할 수가 있니? 5년 동안 혼자서 모든 음식을 준비했다고? 말도 안 돼. 수진은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그만 참아. 이혼해. 그런 집안과는 함께 살 수 없어. 하지만 수진은 머뭇거렸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고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변하기를 바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매일 아내에게 연락했지만 수진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전화를 걸어왔지만 수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태준이 친정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사위를 보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우리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요? 5년 동안 혼자서 명절 음식을 준비했다고요.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태주는 아내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수진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어. 그게 더 나쁜 거야. 태주는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자.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내가 보장할게. 엄마도 반성하고 계셔. 수진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로 달라질까요? 달라질 거야. 내가 만들 거야. 더 이상 너 혼자 힘들게 하지 않을게. 수진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해봐. 뭐든지 들어줄게. 첫째, 앞으로 명절 음식은 모두 함께 준비합니다. 저 혼자 하지 않습니다. 태주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그래야 맞는 거야. 둘째, 시댁 식구들 모두 저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진심으로요. 알겠어. 내가 말할게. 셋째, 만약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이혼도 불사하겠습니다.
태주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약속할게. 수진이 집으로 돌아온 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순자가 먼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사과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아니, 그보다 더 오랫동안 나는 너를 잘못 대했어.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하인처럼 대했지.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없던 일주일 동안 나는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이야. 나는 정말 최악의 시어머니였어. 수지는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명절 음식도 함께 준비하고 너를 가족으로, 딸로 대할 거야. 늦었지만 용서해 줄 수 있니? 수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용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우이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저도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언니를 너무 무시했어요. 언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면서도 외면했어요. 신우이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동생도 각자 수진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배달 음식이었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수진에게 반찬을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이제부터는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게. 수진은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태주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추석 일주일 전 순자가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번 추석은 모두 함께 준비합니다. 각자 맡은 음식을 정해서 분담할 거예요. 순자는 목록을 나눠주었습니다. 저는 신우이가, 나물은 순자가, 탕은 시동생 아내가, 그리고 수지는 간단한 부침개만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전날 모두가 함께 모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은 북적거렸지만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신우이는 전을 부치다가 손가락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야, 이거 정말 힘들다.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진이가 혼자서 이 모든 걸 했다는 게 믿기지 않지? 신우이는 수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요. 저는 전 몇 개 부쳤을 뿐인데 벌써 지쳐요. 수진은 미소 지으며 신우이를 도와주었습니다. 함께 요리하니 훨씬 수월했고 무엇보다 즐거웠습니다. 추석 당일 음식이 차려진 상을 보며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예전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모두의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순자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내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줬어.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어머님. 식사 시간 모두가 함께 둘러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수진도 처음으로 명절에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서로를 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사건 이후 수진의 시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진정한 딸처럼 대했고 신우이는 수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수진은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국자를 던졌던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날 참았다면 아마도 지금까지 똑같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이 진짜 미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배려와 존중 위에 만들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명절이 되면 수진의 시댁 식구들은 모두 함께 부엌에 모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식사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수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짜 명절이구나.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여기까지가 한 며느리의 용기 있는 반항과 그로 인한 가족의 변화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아니라 용기 있는 목소리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